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의 박성은입니다. 글로벌 검색 엔진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여행이나 맛집 정보를 찾을 때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해시태그로 검색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여론조사가 아닌 구글 트렌드 조사가 정확하게 맞히면서 또 구글에 대한 신뢰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검색 엔진이 뜨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네이버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미래한국의 한정서 편집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제 주변에도 사실 구글의 위력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구글 지도를 써본 사람은 네이버 지도를 두 번 다시 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있죠. 친구들도 있고요. 네. 구글의 저력, 글로벌 IT 기업의 저력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 구글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창의적인 실리콘밸리의 정신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이 구글과 네이버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였었죠. 근데 사실은 구글하고 네이버가 각축을 벌이기 전에 네이버는 그 전에 있던 라이코스라든지 또는 야후와도 각축전을 벌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승리는 네이버가 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라이코스와 특히 야후를 네이버가 밀어냈었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한국인들에게 맞는 검색 엔진 시장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네이버가 야후와 라이코스를 물리치면서 업계 1등을 차지를 하면서 검색 시장 점유율이 2015년까지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90%에 달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70%가 이제 네이버 검색. 그 전까지도 우리 박성 기자님도 네이버 검색을 주로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일종의 독과점 체제가 된 거예요. 다만 그 독과점 체제라는 것이 소비자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그죠?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네. 거기까지 좋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글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컨텐츠,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미지 찾는 기법 이런 것들을 검색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면에서 네이버를 앞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구글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 정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유튜브는 구글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검색률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참 떨어져서 2016년에는 네이버의 시장 검색률이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한 70% 밑으로 그렇습니다. 떨어졌을 거라고. 70% 밑으로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당연히 이제 비상이 떨어진 거죠. 네. 왜냐하면 광고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네이버가 거의 다 인터넷 쪽에서 독점하다가 이것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쪽으로 광고들이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시장을 외국 기업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싹쓸이를 한다 구글이 페이스북하고. 그러면 그 전에 네이버가 싹쓸이 할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싹쓸이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 네이버에서 구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또 그만큼 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또 그 많은 효용을 주니까 그렇게 옮겨가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인터넷 이제 검색 그런 검색 시장 이런 거는 네이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건데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이 독점력을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다양한 기업이 이렇게 생겨서 같이 경쟁을 하고 상생을 하는 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으면은 이 다양한 기업의 등장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환영을 해야죠.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이 땡큐 베리 마치 그래야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네이버가 독과점하고 있던 그 시장을 공격에 들어가서
그만큼 점유율을 뺏었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만큼 그쵸. 소비자 효용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그죠? 더 혁신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공정 경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구글과 페이스북이 들어와서 약진하는 바람에. 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구글과 페이스북 규제를 하겠다고 했을까? 거기에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우리 지난 대선 때 네이버의 부사장님께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가셨어요. 네. 좀 희한한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세월호 뭐 이런 SBS 세월호 보도 사건 났을 때 네. 그때 자유한국당이 서명을 발표했었죠. 불공정하게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네이버가. 네. 그 사과 뉴스와 그 순위를 조작을 했는데 댓글 많은 뉴스라고 해서 그 순위를 했는데 정말 댓글 많은 뉴스 중에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뉴스는 3위에 있고 그게 더 댓글이 많은데 1위보다 댓글이 많은 게 3위에 있으면서 뭐 댓글 많은 뉴스 순위 이렇게 나와서 1위 뉴스는 1위 뉴스는 한국당에다 불리한 뉴스였고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된 김상조 위원장께서 네. 뭐 그 결처보이는 말도 있나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네. 근데 이 네이버에 뭔가 좀 이렇게 좀 공헌하고 도와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유착? 정경유착이요.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이밭에서는 뭐 그 신발끈 내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신발끈인가요? 학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시는 참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뭐 일단 뭐 그런 규제안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떤 명분은 제가 보기에 좀 좋더라고요. 네. 해외 기업들, 뭐 글로벌 IT 기업들에 비해서 네.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좀 받으니까 그렇죠.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우리 국내 IT 기업들보다 환경이 더 좋아요. 미국에서 환경. 왜냐하면 미국은 네. 아무래도 규제가 우리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널널한 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자고요. 요즘 핀테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결제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법이 있어요. 그게 금산분리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은행업을 할 수가 없고 네. 은행업을 하는 사람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은 제조업을 할 수 없다. 그 자본이 그렇게 섞여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막아놓은 법이에요. 네. 근데 핀테크라는 것은 모바일 쪽의 기기나 프로그램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금융 쪽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본이 같이 들어와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막아놨잖아요. 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켜 놓은 것은 과거 옛날에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현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로 이제 그걸로 자기 은행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업을 할까봐 그렇게 한 건데 네. 이제는 다 글로벌 시대가 돼서 우리나라 은행이든 큰 기업이든 다 외국인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본을 자기 만들 수가 없다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건 낡은 법안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핀테크 산업은 지원한다. 하지만 금산분리를 강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뭐 자동차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참 답답하다. 그런데 구글 같은 기업들은요, 미국에서 금융과 IT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환경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만약에 그 금융 서비스나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게 되면은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갖고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제에 쓰게 한다든지 네. 애플머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네. 식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국내 기업들도 그런 뭔가 규제를 자꾸 풀어가지고 외국 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자꾸 만들어줘라. 응?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규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국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산분리 풀어줘서 야 니도 핀테크 해. 너희도 은행업 해. 요즘에 인터넷 은행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은산분리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이버한테도 은행하라고 하라 이겁니다. 저 네이버 미워하지 않거든요.
네이버 국민한테 많이 기여했잖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정부한테 그런 규제를 풀어다오. 우리 저 은행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럼 우리도 경쟁을 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부사장이 가서 뭔가 이렇게 정경 로비를 해서 뭔가 외국 기업의 도전을 이렇게 막으려는 규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이랑 경쟁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면 그 규제를 풀어줘서 같이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M1 해외 기업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회 평등을 위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